말 한마디에도 생각을 담아라. 오늘은 통찰, 열정, 소통의 리더 이순신을 생각하고 싶어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과한 말과 주장, 온라인 속 저주에 가까운 폭언,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아쉬운 한 사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바이든을 날리면 이 새끼 욕설 논란이 끝내 현 정부가 소통 창구라고 극찬했던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는 빌미로 작용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흔들리는 것도 총극이지만 그 말 한마디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정치권도 우스꽝스럽습니다. 여기 단어 하나를 다르게 해석해서 주목받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높으신 양반들이 이 소년의 지혜를 배우면 어떨까요? 아직 어리지만 풍채와 용모에서 진작부터 남다른 기상이 넘쳤던 소년 이순신. 어느 날 한 아이에게 통감 3권이라는 책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나라 여후가 척부인의 팔다리를 끊은 뒤 뒷간에 집어넣고 사람 돼지라고 놀리고 비웃었다. 그러자 여우의 아들 해제가 어머니에게 간하기를 차비인소위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이순신은 차비인소위의 의미를 남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가르쳐온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할 바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어린 순신은 이는 사람에게 할 바가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때마침 길을 가던 영의정 이중경의 귀에 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도 사람이 할 바가 아니다라고 배웠지만 막상 이순신의 새로운 해석을 들으니 헉 하며 숨이 꿀꺽 삼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맞아 생각해보니 정말 맞는 말이다. 만일 사람이 할 바가 아니다라면 해제는 어머니께 사람이 아니다 라는 끔찍한 불경불효를 저지르는 셈이 된다. 영의정은 이런 통찰력을 지닌 이가 누구일까 궁금해 가마에서 내려 그를 가르치는 곳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의 눈엔 14세에서 15세가 들락말락한 소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던 이순신은 이중경의 얼굴을 바로 알아보고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중경이 순신을 바라보니 범의 머리에 제비턱 무인으로 귀하게 될 상이었습니다. 제비턱만 하더라도 요즘의 관상가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초기 기업인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삼성의 이병철, 현대의 정주영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의정이 보니 제후의 관상으로 순신은 장래의 만리의 봉토를 다스릴 제후의 상이었습니다. 국사무상 나라에서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인재가 될 상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의정이라고 해도 깍듯한 예우와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순신은 19세쯤에 이미 학문을 많이 이뤘지만 공부를 더 많이 해 깊은 통찰을 구하고자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홍련회, 선거의 등 동무들과 함께 글공무를 위해 강원도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몇 달을 머물던 그는 머리도 식힐 겸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천봉만학의 경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 아래 바위구멍에서 불쑥 나타난 큰 곰 한 마리가 일행을 향해 맹렬히 덤벼들었습니다. 동무들이 혼비백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순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창도 없고 검도 없는 처지라 맨손으로 공과 격투를 벌이는 살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순신의 담력을 당해낼 수 없었던지 곰은 그만 달아났습니다. 순신은 그 곰을 쫓아 험한 언덕과 절벽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그 곰의 꼬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제 아무리 비호 같은 순신이라도 화살같이 도망치는 곰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미 깊은 산중이고 곰은 간데없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신선처럼 보이는 한 노인이 바위 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순신은 그 앞에 나아가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노인은 몸을 일으켜 답례하고 난 후 책 한 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까 곰을 시켜 그대를 이리로 오게 한 것은 그대가 학외성의 경기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니라. 문을 놓고 무를 베어 위태로운 조선의 사직을 붙들어 중흥하게 함이니라. 학외성은 북두칠성이 두 번째 버린 선을 뜻합니다. 순신이 두 손으로 받아보니 한 번도 보지 못하던 병서였습니다. 순신이 두 번 절하고 그 노인의 존호를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묵묵히 있다가 이런 말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중국 진나라 노생 진시 황제에게 불로 장생을 건의한 도사이다. 조선의 도인 영랑, 술랑, 남랑, 안상과 더불어 신라 효소왕 때 화랑 출신의 신선이라 하는 친우와 수년이나 산중에 응거하였노라. 순신은 마음이 그윽해 꿈속인가 생신가 하다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바위에서 꾼 꿈일 수도 숙소에서 꾼 꿈일 수도 있었습니다. 순신은 이를 계기로 붓대를 놓은 대신 무예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무경칠서, 중국의 7가지 병서와 사전자집, 인물의 정기를 열심히 파고들었습니다. 활 쏘고 말 달리고 여기에 창검 쓰는 법도 혼신으로 연마해 마침내 18기라는 기술을 체득했습니다. 이순신이 21세 때 같은 아산에 살고 있는 전 보성 군수의 방진의 영민한 딸 방씨와 혼인식을 치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평생 이순신 연구에 매진해온 회당 김기현 선생이 저술한 이순신 공세가에는 이 대목의 줄거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안 출신 방진은 내심 당대의 영웅을 아끼는 무남 동료의 배우자로 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난 후 집안의 제사도 사위에게 맡기고자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사윗감을 찾아 방진은 사람 많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여러 사당을 탐방하여 사윗감을 수소문하다 마침내 자신과 사제 지분이 두터운 이중경을 찾아갔습니다. 방진의 사정을 듣고 난 이중경은 자신이 눈여겨봤던 순신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풍채가 비범해 장래 이름을 천하에 떨칠 것이요. 심성과 효도는 그 깊이가 더할 나위 없어 보이는 정년이 있어. 방진에게 요즘 말로 강추를 한 셈입니다. 조선 정기 대사연을 지냈고 우의정 영의정을 역임한 성리학 대가의 청거의 방진은 순신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순신의 나이 21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듣던 대로 신장이 팔척이요 범의 머리와 제비의 턱이며 잔나비 팔과 곰의 허리였습니다. 힘쓰기는 분육,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 맹분과 위나라의 하육을 함께 부르는 말의 짝이며 활쏘기는 양숙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의 명궁 양육이와 견저 손색이 없었습니다. 방진이 크게 기뻐하며 순신의 아버지를 찾아가 서돈지간을 맺기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도 갈등을 빚었고 오늘날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땐 거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의 욕설 파문도 그렇지만 여야 정치인들의 과한 폭로와 맞대응, 온라인에서 펼쳐지는 증오에 가까운 주장 등을 보고 있자면 왜 이렇게까지 됐나 싶습니다. 이순신은 무인으로 추앙받았지만 어릴 때부터 글과 말을 엄중히 다뤘던 것으로 언급됩니다. 필자는 그들이 이순신에게 배워야 할 첫 번째 덕목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품격을 생각해야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처음 배울 때 새로운 말을 배우면 뜻도 모른 채 신기해서 계속 그 말을 반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카르텔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배워서 시도 때도 없이 쓰고 싶어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수해로 온 국민이 전쟁과 같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 대통령은 내가 서울로 달려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 라고 해놓고 돌아와서는 시민단체에 주는 보조금 이권 카르텔을 수해복구 지원금으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아무 때나 이권 카르텔, 노조 카르텔, 교육 카르텔, 모든 분야의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카르텔을 붙이면 국민들이 적당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약한 사람들의 이권 카르텔만 있고 정말 강한 고위 관료들이나 법조나 검찰들의 카르텔은 없는 듯합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147억은 선반위에 올려놓고 야당의 대표부인 12만 원의 식비가 더욱더 큰 죄가 되는 나라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추진되었던 국책사업이 대통령이 바뀌고 한 달 만에 노선이 바뀌었지만 나라에서는 그 이유를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화를 내면서 하루아침에 그 사업을 백지화시켜버릴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은 우리에게 주어진 피해는 너무나 가해서 이제는 무섭기만 합니다. 이 절망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즉생, 생즉사. 죽으려고 하면 살아날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물리치며 나라를 구한 충무공 이수신 장군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충무공은 마지막 명난 해전을 앞둔 임전운에서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각오로 싸우도록 부하들을 독려했습니다. 윤석열은 시도 때도 맞지 않은 말을 우크라이나에 가서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나라도 아닌 왜 남의 나라의 전쟁터에 가서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닙니다. 얼마 전 부산의 해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해서 막강 대한민국 해군 글로벌 안보 협력의 초석이라는 짧은 방명록을 쓰는데 대통령은 앞에 메모지를 놓고 무려 3번이나 보고 또 보고 확인하면서 써야 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내용조차 외우지 못하고 3번이나 확인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매우 섬뜩했습니다. 이걸 보면 대통령이 과연 국정에 정상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혹마저 들어서 두렵기만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